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기 전이었던 지난 한글날 상주의 한 종교단체 연수원에서는 수백 명의 기독교 선교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집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던 때로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게 금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밀 내 집회를 갖는 바람에 방역당국으로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지만은 진행자는 맨 얼굴로 행사를 진행했고요. 참석자들끼리 음료수를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참가자 가운데 4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정확한 참석자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불법 집회를 개최한 해당 선교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무책임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네, 10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추석 연휴 직후 상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요. 한글날에는 상주의 한 종교단체 연수원에서 선교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고 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잠시 후 상주시 보건소 이인수 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시사 따라잡기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정감사 2주 차인데요. 네. 어제는 추미애 장관이 출석해서 또 한 번 시끌했습니다마는 네. 오늘은 역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최대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검찰이 이 무혐의 결정
사실상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군복무 의혹은 지금 4명의 관련자가 모두 무혐의 불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처음 국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주목한 것은 비록 검찰이 불기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 증거라고 나온 것이 공개된 것이요. 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보좌관과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추 장관이 알려주고 그리고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일종의 보고를 받는 형식인데 예. 다만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검찰은 사적인 부탁으로 처리를 해서 업무 지시 관계가 있었거나 혹은 이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은 이 자체가 이제 그동안 추 장관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보좌관이 왜 전화를 하느냐. 그 보좌관에게 자신은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던 것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이제 거짓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 의원이 이제 27번이나 지난달에 9월 달에 거짓말 하셨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추 장관은 받아쳤죠. 27번이나 윽박 지르셨겠죠. 이렇게 이제 또박또박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 국회가 파행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말싸움은 너무 오래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이건 오래된 사건입니다. 각각 자산 운용사의 이름이죠. 예. 옵티머스라는 회사, 라임이라는 회사. 라임이 피해 규모가 더 큽니다. 1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예, 옵티머스 이제 5,500억 내외 정도 되는데 뭐 피해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곳에 투자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돈이 남용이 되거나 배임 횡령으로 돈이 이제 다른 곳으로 빼돌려지거나 혹은 또 사기, 폰지 사기라고 하는 다단계 사기에 잘못 투자해서 라임의 경우에는 손실이 크게 발생했거든요. 예. 근데 손실이 발생한 걸 적시에 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제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이제 사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2조 원대가 넘는 이 사태가 사실은 알고 보니 이 정부와 여권 실세와 연관된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그 문서를 하나 이제 검찰이 찾아냈는데요.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관련 문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라는 인물이 직접 작성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지금 여권 실세 인사들이 이 투자자로도 다수 참여하고 있고 이 펀드의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문서 자체가 좀 투자자를 안심을 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금융감독 당국과 추미애 장관이 보기에는 이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허위 문서다, 과장된 문서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과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게 아니 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뭘 믿고 저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 대규모 사기를 벌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이 옵티머스 라임에서 벌어질 것 같고 지금 이제 점점 여기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야당은 이제 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당은 당연히 이제 특검은 받지 않을 겁니다. 예. 오히려 이게 그 문서도 그렇고 이 실명 하나 나오지 않는데 언론에 너무 많은 여권의 주 인사들의 이름을 벌써 올리고 있다. 예. 지금 확인된 바 없는 사실에 대한 과도한 부풀리기 보도와 이 억측을 중단하라.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야당의 주장은 특검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건가요? 특검이긴 한데 야당도 계속 이제 밀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특검이 어렵다는 걸 야당도 알고 있죠. 예. 이 특별검사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당 자체가 워낙 의석수포가 높기 때문에 여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야당도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압박용 카드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언론전이고 여론전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특검은 필요 없는 거죠.
그 대신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이제 국정조사 정도는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수 국민 여론이 이건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느냐. 이거는 정부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할 것 같다. 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네. 아마 이제 이 마지못해 여당도 국정조사라든가 이제 기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여당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라임 관련해서는 김봉현 이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인물이 네. 법정에서 5천만 원 줬다라고 증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은 고소까지 했으니까 이게 위증이라는 거거든요. 한쪽은 거짓일 텐데 이 청와대 바로 이번 정부에 전 수석이 5천만 원 받았다면 이거 큰일 날 문제가 터질 그렇죠. 거고 네. 그걸 또 모를 강기정 전 수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청와대에 이게 들고 들어올 수 없는 돈이다. 엑스레이 투시비를 어떻게 현금이 뚫었단 말이냐. 이게 정말 밖에서 만났으면은 꼼짝없이 걸릴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무고하다라고 이제 그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이 여기까지 온 만큼 진위는 밝혀져야 되고 지금 검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해당 수사팀의 직원 확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이걸 아마 엄중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국정감사 첫 주차에는 국감이 정책 중심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정쟁에 휩쓸린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어떤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 오늘요, 저는 너무 먹먹해지는 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속에서 이 온라인 쇼핑몰들은 뭐 매출이 급증해서 너무 좋아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가호호 배달해야 되는 택배 노동자를 생각해 보면요. 예. 지난 8일 날 올해만 벌써 8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 40대 택배 노동자 한 분이 20년 동안 하루 15시간의 이제 고된 택배 노동에 종사하다가 이 오후에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미 심정지였고 사망으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이 삶이 왜 이렇게 고단 힘든가. 두 번째, 이런 극단적인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고를 겪었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 이 택배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 소속의 노동자인데 CJ 대한통운만 해도 4,9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지만 이 중에 68%에 달하는 사람들이 산재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쓰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우리가 특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게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갈 때도 자비로 다른 근로자를 일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지 않으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는 아주 부당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근로를 오랫동안 악조건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사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법 외로 지금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거든요. 네. 지금 대기업은 주당 52시간 지금 이제 엄수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분들은 하루에 15시간을 주말 없이 일한다고 곱해보면 정말 살인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민생 국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사라지고 사실은 옵티머스나 라임도 워낙 많은 피해자에게 워낙 고액의 피해를 준 사건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이 사모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부실하게 판매하는 것들은 법제도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나 정부의 이제 실세가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수사로 파더라도 사실은 국감에선 여야가 이 자산운용사의 이 부실한 실태 어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독원도 부실한 관리를 했다 인정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나서줘야 될 것 같고요. 민생과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뭐 한 절반 가까이 지금 국감이 흘러갑니다만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공정경제 3법도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3법이 국회를 그렇죠.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고 이건 여야가 대부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또 이야기된 법이기도 해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건 필요한 법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이것을 처리하려면 노동 관련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 노동 관련법은 노동계는 결사반대고 여당도 이미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예.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노사 관계에서 노동계의 힘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해고를 도입을 하되 그냥 도입하자는 건 아니에요. 또 사회 안전망은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노동계가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이 되다 보니까 그럼 노동 관련법을 처리할 수 없다면 이 공정경제 3법은 물 건너가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결국은 노동관계법을 연계해서 처리에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이제 전술을 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애초에 합의 처리한다고는 하지 말지. 자, 왜 이러십니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특고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해서 제도적인 기반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책 국감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직접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대목이라 여야의 논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한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BTS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BTS가 빌보드 핫100 정상을 또다시 차지했고 최근에 그 병역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이 느닷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네. 지금 세비지 러브라고 이제 BTS가 피처링한 노래가 또다시 1위. BTS의 본곡 다이너마이트가 2위. 아주 처음 보는 일을 겪고 있죠. 예. 즐거운 비명인데. 자, 그런데 BTS 병역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이 병무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 병역 특례에 적용 대상이 되게 해보자. 이건 애초에는 BTS는 군대 간다 그랬고 팬들은 아니 오빠들이 군대 간다는데 왜 정치권이 난리냐 그랬는데 또 군대를 가지 않을 길이 필 것도 같아요. 이건 좀 여론을 지켜보기로 하는데 문제는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벤 플리트 상을 BTS가 탄 겁니다. 이 벤 플리트는 이미 6.25에 참전했던 장군, 미군 장군의 이름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그리는 정신을 담고 있는 상이에요. 예. 그래서 BTS가 워낙 그 유엔 총회에서도 연설했었던 이 발군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하면서도 자 70년 된 이 비극적인 전쟁에서 양국이 고통받은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 BTS가 워낙 세계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 전쟁 우리 중국군도 참여했는데 우리가 도우러 갔었는데 근데 BTS가 왜 양국 미국과 한국만을 언급하지? 그러고 이제 골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넌센스입니다. 한국 전쟁의 배경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 한국에 싸우러 갔는데 그 북한 지원하러 간 거잖아요. 예. 북한이 남침을 했고 우리나라가 몰리고 미군이 이제 유엔 연합군이 동시에 와서 간신히 버텨내고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오고 아마 한국 전쟁사를 교과서에서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중국 네티즌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이제 억지 논리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왜 한미만 고통받았다고 하느냐. 예, 우리 중국도 좀 같이 기려달라 이런 요구인지 모르지만 요거는 딱 하나가 가능해지면 단추가 풀릴 것도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돼야죠. 그리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모두가 6.25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의 고통을 함께 기리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명백하게 이게 피해가 존재하는 전쟁이고요. 이 침탈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 그리고 이제 수호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 네티즌들이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만 해도 무슨 아이돌이 대만기만 들어도 아주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대만은 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문제가 이렇게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읽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돌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팝스타든 또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사상, 정신적인 언급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텐데 중국 네티즌 사태는 어떻게 봉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였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있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입니다.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죠. 우리 지역 상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4일에 연이어 확진자가 나왔고요. 한글날에는 상주의 한 종교단체 연수원에서 다수의 기독교 선교단체 회원들이 모여 1박 2일 동안 집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주시 보건소 이인수 소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주시 보건소장 이인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현재 상주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어떤지요? 예, 상주시는 금년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완치는 20명이며 입원 중에 계시는 분은 현재 2명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19, 20일 관내 BTAG 열방센터에서 많은 인원이 1박 2일 동안 선교 행사를 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현재까지 방역 위반 사항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정확한 참석 인원은 밝혀졌습니까? 예, 언론에서는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양 이틀간 조사 중에 지금 한 400명 정도로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참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상주에서는 9월에 19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잠잠하다가 추석 직후인 2일에 20번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3일에 21번, 4일에 22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이분들은 격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뭐 퇴원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20번 확진자는 지금 10월 13일 완치돼서 퇴원하였고
21번, 22번은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한 분이 퇴원하셨군요. 네네. 예. 21번, 22번 확진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서 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21번 확진자는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기차역 화장실에서 세면을 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 후에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일대 식당과 숙박업소 이용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감염 경로와 이동 경로 이게 어떻습니까? 현재 모두 밝혀졌는지요? 예, 상주 관내 동선은 모두 파악되어서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검사 실시, 방역 소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타 지역 동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통보하여 역학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지자체에서는 동선에 별다른 통보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21번 확진자는 상주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곳에 대한 검사와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밀접 접촉자, 입원 환자, 직원 등 500여 명에 대해 신속하게 전수 검사 결과를 다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음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네. 확진자가 머문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방역을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21번 확진자의 경우 그 추후에 이동 경로를 밝혀서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동 경로를 속이거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주 관내에서는 동선이 거의 확인되어 이번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향후에 확진자가 발생 시 거짓 진술이 있을 시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상주시만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유증상자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신속한 방역 소독 실시, 코로나19 예방 수칙 홍보를 수시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곶감으로 유명한 고장인데요. 요즘 곶감 작업 시기라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여러 명이 모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별한 주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곶감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명도 보건소 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 진료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각 곶감 농가마다 감염 관리를 위한 전담 책임자를 지금 지정하였고 네. 근로자 및 방문객의 열 체크와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와 유증상자 근무 배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 독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겹치게 될 경우에 혼란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 일반 시민들이 독감인지 코로나19 감염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네.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 동시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빠른 기간 내에 우리가 상주시 관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방문한 환자는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 뒤 단순 호흡기 질환이면 일반 병원처럼 진료를 받습니다.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상주시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주 시민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힘드시겠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는 방문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하지 마시고 상주시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주시 보건소 이인수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네, 가을이 깊어지면서 기온차가 큰 요즘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선선하다기보다는 쌀쌀하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가을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느낌이 들다가 낮에는 또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해가 떨어지면 다시 또 부쩍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어느덧 절기 상강도 열흘 정도 앞뒀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곡물 수확을 위해 타작이 한창일 텐데요. 그동안 애써갖고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좀 낮습니다. 이런 기온이 계속되겠고요. 일교차가 최대 20도 가까이나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아침에는 안개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 가운데 바람을 타고 작은 불씨가 큰 화재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8도,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15도, 체감온도는 15.5도, 습도는 46%입니다. 날씨였습니다.